쉼터 시설 기준을 살펴보면 규모는 부속시설 면적 제외 10평 이하이고요. 쉼터 부속시설 합한 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비 상승 등을 포함해 쏟아지는 은퇴자와 전원생활이나 오도이촌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로 인해 내년 2025년부터 도입되는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을 빠르게 대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경과, 세부사항, 행정 절차 순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도입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배경입니다. 도시 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입니다. 다음으로는 쉼터에 대한 지금까지 경과사항인데요. 농막 관리 기준 강화 관련 2023년 5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과 불만이 많이 섞여 나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24년 2월 울산 열린 민생 토론회 개최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24년 8월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은 도시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로 설치 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쉼터 시설 기준을 살펴보면 규모는 부속시설 면적 제외 10평 이하이고요. 쉼터 부속시설 합한 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속시설은 데크, 정화조, 처마,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에 허용을 하고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서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을 하게 됩니다. 주차장은 한 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형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이고요. 사용 기간은 최장 12년이고요. 안전, 기능, 미관, 환경 등을 고려한 지자체 조례로서 플러스 알파로 연장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지 기준 및 세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지 기준은 도로 연잡과 제한 지역이 있는데요. 도로 연잡은 면도, 이도, 농도 또는 소방차, 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겠습니다. 제한지역은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 수질 기준 적용지역, 나머지는 조례로 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제 특례 부분은 가설 건축물로서 비주택이고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면제가 되고요. 반면에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쉼터 설치에 대한 행정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법에 따라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법에 따라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의를 위해 쉼터 설치 이용 계획 신고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와 동시 처리 가능합니다. 세부 신고 처리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법상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접수, 서류 심사, 기준 충족 시에 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신고서 제출 시 첨부 서류는 이용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가 필요하고요. 심사 기준은 1조 통풍, 통작이나 인근 농지 농업 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요. 피해방지계획서, 폐수 배출, 토사 유출, 악취 발생, 화재 등 방지 방안에 대한 내용과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 지역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신고증 교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제출을 하시고요.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기준 충족 시 신고 필증 교부,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신고서 제출 시 첨부 서류가 있는데요. 배치도, 평면도, 대지 사용 승낙서가 있고요. 검토 사항으로는 가설건축물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설치 후 농지법 49조의 2에 따라 농지대장에 등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부터 행정 절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쉼터는 농막 대비 4평 정도가 큰 10평까지 가능한데요. 거실, 주방, 화장실을 제외한 방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서 통상 1.5룸 구조가 가능해져서 보다 쾌적하면서도 합법적인 주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은 수납 공간인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 디자인의 핵심은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법정 사용 기간에 따라 쉼터 설치 여부가 좌우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건축 조례 중 가설 건축물 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꼼꼼히 알아보신 다음에 담당 공무원이나 전문가와 상담 후 쉼터 설치를 결정하셔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존 불법 농막을 쉼터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